자, 일단 광주, 호남. 네. 일단 깜짝 놀란 선거예요. 결과에 어때요? 60.2%. 그러니까 예측한 사람마다 예.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 어디까지를 대세론으로 볼 거냐.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일단 있죠. 예. 50% 넘기면 대세론이냐. 아니면 60%를 넘게 하는 거냐. 언론마다도 다 다르고 예. 또 정치평론가별로도 그 기준점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60%를 넘을 거다 이렇게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사실. 대개는 한 55%. 55에서 59. 뭐 그 사이. 55% 플러스 마이너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을 많이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예. 그 지난번 후보 경선 때 비하면은 엄청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40%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언제요? 2012년 선거. 12년대 할 때. 2012년에 누가 붙었어요? 문재인,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네 분이 붙었잖아요. 난 그때 기억이 딱 그 단절이 되니까 감옥에 있어갖고. 이게 잘 안 나.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한 60.2%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2002년 선거 이후 최고의 호남에서 민주당 출신 중에는 당내 경선 득표율입니다. 예, 2002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37.9%. 그렇게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고, 2인자가 31.3이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때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07년도 정동영이 후보 될 때, 정동영 46.7 호남에서, 그 다음 손학규 35.6. 그러네요. 이때 손학규가 됐어야 되는데. 정봉주가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과 싸우면서. 이재명 정동영 지지했고. 자, 이런 거 보면 진짜 이번에 압도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처음, 첫 번째는 문재인의 대세론의 강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첫 번째였고. 강도. 예. 두 번째는 이위 후보가 과연 30%를 넘길 수 있느냐. 2위 후보. 예, 2위 후보가 30% 넘길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안희정, 이재명 둘 중에 누가 2등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였죠. 여기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한 게 강도는 어쨌든 뭐 이제 나도 얘기해도 그 결과가 이제 윈주코리아 이 그 기본 조사 데이터를 근거한 거니까 강도도 한 50대 중반. 네. 조금 올라가면 뭐 50 후반까지 가지만 50대 중반일 것이다. 저희가 사실 그 3주 전에 SBS 라디오 정봉주 정치쇼에 나와서 저도 60%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3월 8일. 예, 3월 8일 날. 방송 시작한 지 3일 만에 정확하게 예측을 맞춰갖고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이후에 약간은 출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뭐 전두환 얘기. 전인범 발언, 뭐 전두환 표창, 그다음에 부산 대통령 영입 인사 논란.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악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4가지 정도 악재가 있었네요.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악재를 통해서 일부 동요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네거티브가 너무 세졌잖아요. 당내에서 TV 토론 과정에서 이러면서 그 사람을 즐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만든다. 요때부터 네거티브가 폭발을 해버린 거죠. 폭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거 이러다가 판 깨지는 거 아니야? 정권 근처에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느껴지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90% 거의 다 후보를 정했고요. 한 10%는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막판의 10%, 이 부동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분들 중에 일부가 문 후보 쪽으로 결집한 거 아니냐. 약간 동요하면서 일부가 좀 빠졌고. 그리고 네거티브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좀 동요를 했다가 약간 동요했습니다. 문 후보에 대한 좀 불신,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요면서 표가 빠졌는데 선거에 임박하면서 이러다 판 깨지면 큰일 나는데. 네, 될 사람 대세론이 될 사람 밀어줘야 한다. 정권 교체가 열망이 왜 세냐면 탄핵을 거치면서 진짜 이번에는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런 열망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문화일보 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조사에서 호남 대상으로 1000명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나갔을 때는 다자대결에서 안철수를 20%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호남에서 그런데 안희정이 나갔을 때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5%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호남만 놓고 봤을 때.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하게 되면 보통 1,200명 하거든 전국적으로. 그럼 호남이 인구가 10%니까 호남의 여론조사 잡히는 게 100에서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이 조사 표본수가 적으니까 그러네요. 문화일보에서 1,000명을 해본 거예요. 호남도 1,000명, 영남도 1,000명. 그러니까 이제 호남은 비교적 정확하게 나온 거지. 네. 나왔을 때 네. 문재인이가 됐을 땐 20%가 이기는데 안철수한테 이기는데 안희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 5%포인트 진다. 안철수한테? 안철수한테. 그 얘기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대연정 발언 이후에 안희정 지사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돌아섰구나. 이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바닥이 안 좋아진 거죠. 그 상태에서 네거티브전이 세게 붙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네거티브가 붙는 것이 꼭 안희정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연정으로 호감도가 떨어져 나간 상태 속에서 네거티브가 붙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동층이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방송 MBC에서 언론개혁에 대해서 정면을 좀 치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게 이제 목요일날 밤에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날 ARS 투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그동안에 선명함이 좀 안 보여서 TV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도 재벌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어떤 좀 언론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어떤 불신들 많이 해소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해서 3주 전에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정도의 60%가 넘는다.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한 것 같다는 저 영향은 없었어요? 왜 국민의당 경선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거기 그냥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투표하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 국민의당이 고무되고 대박이다. 안철수 투표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그게 영향을 미친 건 없을까요? 근데요, 그게 국민의당 투표가 토요일 날 했거든요. 25일 날. 그런데 여기도 ARS 투표를 민주당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 거의 한 90%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5번 콜이 가서 그때 투표를 못한 사람만 일요일 날 자기가 직접 ARS로 걸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당 발표가 밤 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날 밤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한 분석이라고. 아니 근데 국민의당 그 투표하는데 대공 몰려갔다라고 하는 게 토요일 날 소문으로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영향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거기는 실어나 막 모이는 게 보이잖아 이거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안철수가 압승할 거다 아니죠. 이렇게 물론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꼭 전달이 된 거는 결과가 발표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아저씨 아니 나는 그 사람이 많이 가서 투표를 했다는 거. 그게 돌았다니까요. 아니, 왜냐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론사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건 잡히지 않는데. 호남 사람들만 왔어요? 서울, 영남에서 다 몰려들었다는 거야.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아니 그래갖고 이게 무슨 잔치집도 아니고 난리가 나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 난리 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판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위기의식이 크게는 아니어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남은 한 집안 한 가족이나 똑같잖아. 여기저기서 그렇죠. 여기저기서 들썩들썩하면 야 홍어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난다냐. 그러니까 그거 체육관 가서 다 홍어들 드시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반문정서 언론들이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실제 조사해 보면 없다는 게 이번에 입증. 호감도하고 비호감도 문재인 조사를 해보면 호감도가 비호감의 3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는 호감도가 거의 60 몇 % 정도 돼요. 비호감은 10 몇 %밖에 안 됩니다. 50대들도 45% 이상이 호감이에요. 60대만 한 33%, 35%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60대만 호감과 비호감 중립이 거의 같이 나눠져 있고 40대 이하는 호감이 아주 높고요. 50대에서도 호감이 한 40 몇 % 높습니다. 비호감은 30 몇 %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받쳐져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전북이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 광주에 비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광주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상당히 지지세가 빡셌습니다. 작년 연말만 해도. 작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탄핵 이후에 올 초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세가 빠지면서 문 후보 쪽 확 급속히 쏠렸습니다. 그 이유는
문 후보가 실질적으로 그 지지도가 전국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호남에서 볼 때는 영남권이나 충청이나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보거든요. 호남만 몰아줘서 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속적으로 지지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표심이 좀 몰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2위 후보가 누가 되고 2위 후보와 1위 후보의 격차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완전히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포인트 중에 하나 잡았던 게 2위와 3위가 박시영 부대표도 거의 2위가 3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설 수도 있는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20%대 19.4, 0.6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예. 실제 표수는 한 1000표 좀 넘게 났고 요 정도면 바짝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전국 한 2달 전에 예. 2달 전에 예측할 때는 이재명 시장이 호남에서 역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사실은 이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실 이재명 전국적 후보가.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호남에서 추격세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안 지사가 대연정 발언 이후에 예. 그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올라간 그나마 거구나. 이 시장이 접전을 벌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도 안 지사가 근소하게 이기지 않을까 얼마 전에는 그렇게 좀 예측을 했었는데 근소하게 예. TBS에서는 뭐 그렇게 예측을 예, 했죠. 조금 예. 그러니까 둘이 2-3% 1-2% 내로 바짝 붙을 것이다 예. 여기 예측을 했었죠. 예. 예. 그것도 맞춘 거야 그럼 결국. 예, 그것도 맞춘 정확히 거예요? 맞췄어요. 일반적으로는 광주에서는 그 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왜 정서상으로. 그랬죠. 그런데 예. 최근에 이재명이 빠지면서 그러게. 다시 이제 안희정이 이길 거다라고 하는 예측은 좀 나왔었던 거지. 아니, 그래요? 조사를 예. 해보면 경선 참여 의향체에서 안 지사가 조금 더 높았어요. 호남에서. 근데 결집력이 좋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역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TV토론 이런 걸 보면 안희정, 이재명 다 그 상당히 TV토론 잘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 지사는 태도가 좀 좋다. 호감도가 높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게 똑똑하다. 정책 능력이 있다. 이런 건 있었지만 또 이 시장에 대해서는 또 너무 좀 공격적이지 않느냐. 당내 경선을 하는데 좀 적대감 같은 게 있어 보인다. 이런 어떤 부분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의 좀, 문제가 확장력에 지적이 됐죠. 대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지적들이 좀 나왔던 게 있고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약간 좀 그게 이제, 강팍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강파하다가 뭐야? 강팍 이렇게 좀 포용력이 포용력이 없이 조금 없어 보인다는. 거칠게 사람을 공격하고 뭐 이런 거. 그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써요? 강팍하다고 하죠. 예, 강- 강팍. 괴팍하다 할 때 하고 네. 강하게 괴팍하다? 그런 셈이지. 네. 어디 이상한 표현을 하나 배워왔네. 네. 아주 좋아하는데 예. 배워왔다니까. 그리고 이제 반문정서 하나만 더 예. 보태면 일단 총선 과정부터 잘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총선에서 국민의당한테 다 몰아줬잖아요. 예. 아프게 때린 거거든요. 사실은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해서 아프게 때렸는데 결과를 딱 까보니까 민주당이 일당이 된 거야. 그리고 전국정당이 된 거야. 딱 그거 보면서 약간 화가 좀 누그러진 거죠. 사실 그 정사가 있었고 호남에서는 몰아줬는데 예. 그래도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호남민들 또 수도권에서 이 경합지역에서 다 이기면서 일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게 때렸는데 결과를 봤더니 굉장히 잘한 거야. 예. 국민의당도 잘했죠. 민주당이 워낙 크게 이겼지 그때는 않았습니까? 팟캐스트 힘이 컸었네. 예. 어쨌든 예.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탄핵 정국이 터지면서 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열망이 강렬해졌죠. 예.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문재인 자체가 상당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번에 선대위 과정에서도 뭐 송영길, 무슨 뭐 김상곤, 임종석, 강기정 굉장히 주요한 인물들 또 다 누구 전윤철, 예. 무슨 뭐 김효석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 지역구에 있는 분들을 대거 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줬고 김정숙 여사가 사실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1박 2일로 매주 계속 가셨다며? 호남 가서 뒤에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특히 주부층들한테는 계속 1박 2일 계속 내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그렇죠. 거르지 않고 내려오면서. 그거를 우리 집사람처럼 시키면 엄청 잘할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호남 사람들이 이 정서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성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선택적 근데- 투표가 가능한 지역. 굉장히 전략적 투표하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압승을 하고 나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 이분은 예?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영남이나 충청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이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점을 호남 분들은 봤구나. 이성적으로 아하. 분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힘을 보태주면 된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인은 사인데 문재인은 미덥지 못하다. 아직은 마음으로는 다 안 가는데 그런데 이거 좀 이번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정서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문재인 쪽에서는 뭐 쉽게 가겠다. 그 1차에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낙관적이겠지만 안희정,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캠프는 오히려 더 고무되지 않았나요? 그렇진 않죠. 사실 그건 대외적인 메시지 뿐이고요. 예. 실제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죠. 두 캠프 모두. 왜?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 중후반대는 최소한 나와주고 지지율이- 문재인이 예를 들면 한 50% 안팎에서 네. 뭐 이게 나와야 51, 2 정도 나오고 본인들이 28, 뭐 24 요쯤 뭐 나왔으면 그렇게 나와야 싸움이 되겠다라고 봤는데 너무 아니, 격차가 최강 벌어졌죠.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걸요? 두 분이 20점, 19.4 나왔거든? 예. 맨 땅에 박치기 한 거 치고 저 정도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진짜 그 조직도 별로 없었고 그 양반도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예. 엄청 나온 저는- 거죠. 아니 저는 아까부터 말했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저는 많이 나올 줄 알았다니까.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남표에 대한 어떤 소구력도 있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최근 발언이 뭐 대연정 어쩌고 하면서 호남에서 보기에는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한테는 좀 예. 홀대를 받았을. 예, 저게 뭐 희끄무리하게 어디랑 손잡자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확 떨어져 버릴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어쨌거나 적폐청산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아주 그냥 거칠 것 없이 치고 나갔었으니까 저는 그런 게 어필이 돼서 호남에서는 안 지사가 좀 고전을 하고 5% 이상 벌어져서 질 줄 알았거든. 이재명한테? 예. 그래서 저는 안지사 그냥, 3위, 이재명 2위. 예, 예. 호남에서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줘요. 나도 나도 약간 그러니까 저런 심정이 좀 있었거든. 지금 그게 있죠. 그러니까 각 당 경선을 쭉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다 보면 그 당의 지지층한테 얼마나 지지율을 받고 있느냐가 거의 결과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전국 단위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가 60에서 65% 정도 가져가거든요. 민주당 지역 불문하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가 거의 15에서 10한 7, 8. 이 정도가 나와요, 되게. 거기에 이제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네. 거기 뭐 정의당 지지자든 국민의당 지지자든 일부가 좀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게 각 당 지지층하고 신기하네. 나오는 게. 예를 들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 결과 거의 반영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분들 경우에는 안 지사는 예를 들어 충남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나올 것 같고 이재명 지사도 영남에서는 더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도 그런데 25% 나온다고? 그런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충청에서는 분명히 2위가 1, 2 싸움이 박빙입니다. 예를 들면 박빙인데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충청권에 있는 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탄핵 전에 1차 선거인단에 대거 가입하기보다는 2차 선거인단에 좀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1차 왜냐하면 1차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언론사들이 조사한 걸 보면 그 시점에 탄핵 전 시점에서 조사한 걸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충청도가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단 5%쯤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많이 그러니까 지금 163만 1차 선거인단 중에서 충청도가 10%의 점유율입니다. 구성비가 10% 정도 되거든요. 16만이나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맞습니다. 16만 들어왔고 호남이 27만이 들어왔죠. 권리당원들 빼고 그렇게 들어왔는 게 예를 들면 호남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대략 절반 정도 되는데
보니까 안 지사는 경선 참여 의향층을 2차 선거인단 많이 들어오는 시점에 조사해 보면 확실히 문재인 후보하고 안 지사의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이 보여요. 그 충청권이 2차에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1차 때는 상당히 격차가 드러납니다. 그게 오늘 호남 조사 결과에서 오늘 경선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수요일날 충청을 깝니다. 결과를 예. 월요일 화요일 ARS 투표를 하거든요. 해서 수요일날 결과를 똑같이 깝니다. 예. 까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1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게 충청권에서 그렇게 예상합니다. 오히려 거의 과반까지도 갈 수도 있다. 45에서 왜 그래? 이거 왜냐하면 너무 표가 안 나와서 아니 충청에서 이재명 시장의 지지세가 높지 않습니다. 한 10% 그 표가 다 문재인한테 갈 거다. 이게 굉장히 낮고 안지사가 40% 언저리에 있겠지만 1위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충남은 센데 충북이 약하지. 충북하고 대전에서는 예. 문재인 후보가 더 좀 조직력이나 지금 흐름상 약간 더 우세한 상황. 왜냐하면 대전에 박병석 그다음에 누구죠? 변호사 출신의 박범계 판사 출신 이런 분들이 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사실은 그 최변은 그렇게 봤지만 광주에서 호남권에서 네. 이게 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도 안희정이 2등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들 열이면 9은 예측을 했거든요. 우리만 좀 박빙으로 좀 딱 붙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안희정 지사가 안 나왔어요. 심지어는 뭐 30% 넘게 20% 후반이나 30% 넘게 나올 거라고 봤던 데가 꽤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그러면은 일반의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보다 한 7, 8%에서 많게는 10% 정도 적게 나온 거란 말이야. 저는 근데,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초반 선거에서 문은 50% 좀 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한 언론사에서 나한테 전화 왔고 60% 넘겠습니까? 그래서 묻길래 내가 까기 전에 당신들은 말만 듣는데 선수라고 50포인트만 넘으면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건데 왜 또 60%냐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닥의 정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60%로 가이드라인을 해놓고 안 되면은 공격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선은 깨졌다. 계속 꺾였다 이렇게 보려고 그랬던 거야. 60포인트를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몇 주까지만 해도 1, 2주까지만 해도 50포인트 있다가 근데 생각보다 안희정이 너무 안 나오면서 충청권의 투표율이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투표율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모 기자는 저한테 전화 와서 그 추미애 양양자 이런 사람들이 당내 투표에서 호남에서 예를 들면 친노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65%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도 당연히 65%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황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당원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거고 이거는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그렇죠. 몇십만 명이 투표하는데 같을 수 없다. 자 그럼 충청에서 어쨌든 1등 하기가 힘이 들다. 그 다음에 영남에서요. 영남에서는 그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 울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2등을 대개는 여론조사 해보면 안희정 지사가 나옵니다. 부울경에서. 부울경을 하면 부울경 하면 안희정이 2등을 하는데 3위하고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져요.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도 거의 2위, 3위가 붙어버리나요? 그렇죠. 2, 3위가 붙는 경향이 보입니다.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에서는 상대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좋습니다. 안희정 지사 좋은데 그렇게 이재명이 아닙니다. 맞아.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시장이 높을 거다. 실제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 대구 경북의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김부겸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안 지사 연정에 대해서 우호적이구나. 그렇죠. 쏠려 있죠. 그래서 조사해 보면 문재인 안희정이 거의 박빙으로 대구 경북은 비슷하게 붙어 있는데 아까 부울경의 차이가 훨씬 크고 중요한 거는 선거인단 참여 숫자가 대구 경북에 비해서 부울경이 한 2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울경의 표심이 영남 표심은 거의 좌우할 거다 이렇게 보여요. 대구 경북은 높지 않고 높지 않지만 참여 숫자가 적다는 참여 숫자가 적고 자 영남 전체가 그러면 전체 투표 선거인단의 몇 프로쯤 차지해요?
그게 이제 163만 중에 1차 투표일 때는 16%를 차지했었습니다. 16에서 17, 그게 맞네. 네. 16에서 17. 그러니까 적지 않죠. 호남과 충청이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영남 영남이. 전체가. 충청보다 훨씬 많은 거죠. 충청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60%를 찍었는데 호남에서 만약에 충청에서 50을 찍었다. 그리고 만약에 영남에서 뭐 50 한 7, 8이나 60을 찍었다. 60 정도를 만약에 찍었다. 그러면 그냥 끝난 수도권에 50 한 7, 8%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58% 선에서. 아니 그렇죠. 근데 부울경은 더 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대구 경북이 있기 때문에 뭐 60%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고요. 일단 60% 내에서 이렇게 많아야 65, 뭐 적으면 55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60에서 65 정도 아닐까 이렇게. 그럼 수도권 와도 전체적인 대선 지장 없이 4월 3일 날 1차에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수도권은 이재명 시장도 상당히 지지세가 좋고 아까 2차 선거인단 모집한 게 안지사도 지지세가 꽤 있는데 문제는 3차 경선까지 원사이드가 돼버리면 동력이 떨어져요. 투표할 동인이 별로 안 생겨서 안희정 지지자나 이재명 지지자들이 기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 투표해서 거의 55에서 57은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지자들은 이 조직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지지자는 2등이라도 하자 그러면서 악착같이 좀 붙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재명이 수도권까지 밀고 오면 2등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던 충청이 그렇게 그렇죠. 많이 그 점유율을 구성비가 적기 때문에 예. 2차 선거인단이 중요한데 수도권에 이 부분에서 역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충청에서 그나마 안지사가 1등을 한다면 안지사 지지 세력이 힘을 잃지 않고 따라 붙겠지만. 그렇죠. 예. 이미 충청에서도 1등할 가능성도 밀려버리고. 없어진 거거든. 왜냐면 그 광주 호남에서 예. 너무 지금 밀렸기 때문에 희망이. 이거 뭐 해봐야 뭐효.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뜻이 뭐냐면 충청의 ARS 투표가 어제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 네. 월요일 날 거의 한 90%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 후보가 60% 됐다는 걸 됐다는 모르고 걸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거의 다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발표가 6시 한 40분, 7시경에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거의 그러네.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그 영향보다는 저는 아까 1차 선거인단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자들이 많이 안 들어갔다.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예. 추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선거는 이제 뭐 대충 보인 거고, 그다음 국민의당 영남에서 좀 선거인단에 많이 나올까요? 오늘 하는군요. 예. 오늘 28일날 영남. 오늘 축구하는 거 아니에요? 영남에서. 그런데 아까 재밌는 발언 하셨는데 호남 경선에 사실 올인했죠. 그래서 수도권 사람들도 일부 가서 투표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영남에서도 다 왔어요. 영남에서 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대거 참여할 거냐 저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동력이. 왜냐하면 국민의당 호남이 아성이고 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정당 지지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자기 당 지지층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꺾일 거다. 그런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 이미 선거인단이 지역별로 모집이 그렇죠. 돼 있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돼 있고 정당 지지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투표율이 이번에 지금 광주가 68%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적어도 60% 안팎에 생각보다 높이 나온 거죠. 그럼요. ARS 투표이기 때문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국민의당은 떨어질 것 같다. 크게 꺾일 것 같다.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저게 무슨 꼴이 나냐면 네. 국민의당은 전라도당이네. 이 이미지가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막상 선거 본선거 들어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당은 호남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영남에서 민주당 선거운동하기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죠 이제는. 예. 언론에서 지금 안철수 띄우기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안풍이 재점화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랬었죠. 경선 이후에 그걸로 네. 막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호남의 반문 정서가 확인됐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근데 하죠. 60점 이겨가면서 호남이 이랬잖아요. 축하한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압승함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구도대로 돼가고 있다. 그 뭔 구도야? 이 박지원 선생 얘기하셨잖아요. 문재인이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고 네. 안희정이 될까봐 걱정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 안철수가 득표가
아, 같은 안식끼리 붙기 때문에 집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안철수가 5만 8천 표 얻었거든요. 예.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가 14만 표를 얻었죠. 예. 이 차이가 좀 나죠. 예. 당 지지세도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게 거의 그 비슷하게. 양쪽 흐름으로 다 다니면서 투표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있죠. 아니, 근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국민의당 온 사람들이 50대 중후반 이상들. 나이들이. 일단 모바일이라고 하면 좀 복잡해하는 분들, 직접 오시는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아마 그렇게 겹치게 투표는 생각보다 많지 근데 않을 이제 것이다. 이 안철수 후보가 압승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강론이 더 힘을 얻었습니다. 안철수 다시 돌풍 일으키는 거 아니야? 안철수로도 우리가 본선에서 싸워볼 만하다. 그래서 연대하지 말자. 이래서 반문연대 이런 말이 쑥 들어갔죠. 그래서 박지원도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앞으로 반문연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홍준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수층이 결집되는 양상이 실제로 보입니다. 김진태도 있지만. 예. 그러면서 바른정당에서도 홍준표는 친박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된다면 유승민도 자유한국당 쪽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거든요. 근데 예. 그게 바른정당 쪽 그 판단을 들어보면 TK 정서와 수도권 정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승민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됐나요? 네. 유승민 거의 후보가 되죠. 되고. 예. 자, 유승민은 TK 정서예요. 네. 그런데 바른정당의 후보들은 대부분이 수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은 홍준표하고 단일화 하자라고 하고 대부분의 많은 수도권의 의원들은 이번에 대선을 죽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우리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여기 좀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당도 적극적으로 바른정당과 연대하려고 하는 흐름이 약간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고립될 수도 있죠. 바른정당 자체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꼭 전달이 된 거는 결과가 발표 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아저씨 아니 나는 그 사람이 많이 가서 투표를 했다는 거. 그게 돌았다니까요. 글쎄, 아니, 그거는 좀 영향이 있을 것 왜냐면 이게 같은데. 이제 여론사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건 잡히진 않는데 호남 사람들만 왔어요? 서울 영남에서 다 몰려들었다는 거야.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아니 그래갖고 이게 무슨 잔치집도 아니고 난리가 나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 난리 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판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위기의식이 크게는 아니어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호남은 한 집안 한 가족이나 똑같잖아. 여기저기서 그렇죠. 여기저기서 들썩들썩하면 야 홍어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난다냐. 그러니까 그 체육관 가서 다 홍어들 드시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반문정서 언론들이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실제 조사해 보면 없다는 게 이번에 입증. 호감도하고 비호감도 문재인 조사를 해보면 호감도가 비호감의 3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는 호감도가 거의 60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비호감은 10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예. 50대들도 45% 이상이 호감이에요. 60대만 한 33%, 35%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60대만 호감과 비호감 중립이 거의 같이 나눠져 있고 40대 이하는 호감이 아주 높고요. 50대에서도 호감이 한 40 몇 프로 높습니다. 비호감은 30 몇 퍼센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받쳐져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전북이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 광주에 비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광주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상당히 지지세가 빡셌습니다. 작년 연말만 해도. 작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탄핵 이후에 올 초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세가 빠지면서 문 후보 쪽 확 급속히 쏠렸습니다. 그 이유는 문 후보가 실질적으로 그 지지도가 전국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호남에서 볼 때는 영남권이나 충청이나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보거든요. 호남만 몰아줘서 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속적으로 지지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표심이 좀 몰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2위 후보가 누가 되고 2위 후보와 1위 후보의 격차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완전히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포인트 중에 하나 잡았던 게 2위와 3위가 박시영 부대표도 거의 2위가 3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설 수도 있는 이변이 정확하게 나온 거지. 나왔을 때 문재인이가 됐을 땐 20%가 이기는데 안철수한테 이기는데
안희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 5%포인트 진다. 안철수한테? 안철수한테. 그 얘기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대연정 발언 이후에 안희정 지사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돌아섰구나. 예. 이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바닥이 안 좋아진 거죠. 그 상태에서 네거티브전이 세게 붙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네거티브가 붙는 것이 꼭 안희정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 대연정으로 호감도가 떨어져 나간 상태 속에서 네거티브가 붙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동층이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방송 MBC에서 언론개혁에 대해서 정면을 좀 치받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가. 그게 이제 목요일날 밤에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날 ARS 투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그동안에 선명함이 좀 안 보여서 TV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도 재벌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예. 그런 어떤 좀 언론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어떤 불신들 많이 해소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해서 3주 전에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정도의 60%가 넘는다.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한 것 같다는 저 영향은 없었어요? 왜 국민의당 경선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 예. 거기 그냥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투표하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 국민의당이 고무되고 네. 대박이다. 안철수 투표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그게 영향을 미친 건 없을까요? 근데요, 그게 국민의당 투표가 토요일 날 했거든요. 예. 25일 날. 그런데 여기도 ARS 투표를 민주당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 거의 한 90%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5번 콜이 가서 예. 그때 투표를 못한 사람만 일요일 날 자기가 직접 ARS로 걸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당 발표가 밤 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날 그렇죠. 밤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근데 게 타당한 분석이라고. 아니 근데 봅니다. 국민의당 그 투표하는데 대거 몰려왔다라고 하는 게 토요일 날 소문으로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영향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아. 예. 예, 왜냐하면 거기는 실어나 막 모이는 게 보이잖아 이거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안철수가 압승할 거다. 아니죠. 이렇게 50대 중반일 것이다. 저희가 사실 그 3주 전에 예. SBS 라디오 정봉주 정봉주 정치쇼에 나와서 저도 60%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3월 8일. 예, 3월 8일 날. 8일. 방송 시작한 지 3일 만에 정확하게 예측을 맞춰갖고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이후에 약간은 출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뭐 전두환 얘기. 예, 전인범 발언, 뭐 전두환 표창, 그다음에 부산 대통령 영입 인사 논란.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악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4가지 정도 악재가 예, 있었네요.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악재를 통해서 일부 동요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네거티브가 너무 세졌잖아요. 예. 당내에서 TV 토론 과정에서 이러면서 아니 그 사람을 즐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만든다. 요때부터 네거티브가 폭발을 해버린 예, 거죠. 폭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거 이러다가 판 깨지는 거 아니야? 정권 근처에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느껴지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90% 거의 다 후보를 정했고요. 한 10%는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막판의 10%, 이 부동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분들 중에 일부가 문 후보 쪽으로 결집한 거 아니냐. 약간 동요하면서 일부가 좀 빠졌고. 그리고 네거티브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좀 동요를 했다가 약간 동요했습니다. 문 후보에 대한 좀 불신, 예.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요면서 표가 빠졌는데 선거에 임박하면서 이러다 판 깨지면 큰일 나는데 네, 될 사람 대세론이 밀어주자. 될 될 사람 밀어줘야 한다. 정권 교체가 열망이 왜 세냐면 탄핵을 거치면서 진짜 이번에는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런 열망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문화일보 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그게 의미가 있었죠. 예, 왜냐하면 그 조사에서 호남 대상으로 1000명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나갔을 때는 다자대결에서 안철수를 20%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호남에서 그런데 안희정이 나갔을 때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5%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호남만 놓고 봤을 때.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하게 되면 보통 1200명 하거든 전국적으로. 그럼 호남이 인구가 10%니까 호남의 여론조사 잡히는 게 100에서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이 조사 표본수가 적으니까 그러네요. 문화일보에서 1000명을 해본 거예요. 호남도 1000명, 영남도 1000명. 그러니까 이제 호남은 비교이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20%대 19.4, 0.6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예. 실제 표수는 한 1000표 좀 넘게 났고 요 정도는 바짝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전국 한 2달 전에, 예. 2달 전에 예측할 때는, 이재명 시장이 호남에서 역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사실은, 확실하게 보여주진 못했어요, 사실. 이재명 전국적 후보가.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호남에서 추격세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안 지사가 대연정 발언 이후에, 예. 그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올라간 그나마 거구나. 이 시장이 접전을 벌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도 안지사가 근소하게 이기지 않을까, 얼마 전에는 그렇게 좀 예측을 했었는데. 근소하게. 예. TBS에서는 뭐 그렇게 예측을 예, 했죠. 조금 예. 그러니까 둘이 2-3%, 1-2% 내로 바짝 붙을 것을 네. 여긴 예측을 했었죠. 예, 예. 예. 그것도 맞춘 거야, 그럼 결국. 예, 그것도 맞춘 정확히 거예요? 맞췄어요. 일반적으로는 광주에서는 그 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왜. 정서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네. 최근에 이재명이 빠지면서 그러게. 다시 이제 안희정이 이길 거다라고 하는 예측은 좀 나왔었던 거지. 예. 그래요? 조사를 예. 해보면 경선 참여 의향체에서 안지사가 조금 더 높았어요. 호남에서. 근데 결집력이 좋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역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TV토론 이런 걸 보면 안희정, 이재명 다 그 상당히 TV토론 잘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지사는 태도가 좀 좋다, 호감도가 높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게 똑똑하다, 정책 능력이 있다 이런 건 있었지만 또 이 시장에 대해서는 또 너무 좀 공격적이지 않느냐. 당내 경선을 하는데 좀 적대감 같은 게 있어 보인다 이런 어떤 부분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의 이제, 문제가 확장력에 지적이 됐죠. 대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지적들이 좀 나왔던 게 있고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약간 좀 그게 이제, 강팍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강파하다가 뭐야? 강팍 이렇게 좀 포용력이 포용력이 없이 조금 없어 보인다는. 거칠게 사람을 공격하고 뭐 이런 거. 그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써요? 강팍하다고 하죠. 예, 강- 강팍. 괴팍하다 할 때 하고 네. 강하게 괴팍하다? 그런 셈이지. 네. 어디 이상한 표현을 하나 배워왔네. 아주 좋아하는데 예. 배워왔다니까. 그리고 이제 반문정서 하나만 더 예. 보태면 일단 총선 과정부터 잘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총선에서 국민의당한테 다 몰아줬잖아요. 예. 아프게 때린 거거든요. 사실은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해서 아프게 때렸는데, 자, 일단 광주, 호남. 네. 일단 깜짝 놀란 선거예요. 결과에 어때요? 아니, 60.2%. 그 예측한 사람마다 예.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 예. 어디까지를 대세론으로 볼 거냐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일단 있죠. 예. 50% 넘기면 대세론이냐 아니면 60%를 넘게 하는 거냐. 언론마다도 다 다르고 예. 또 정치 평론가별로도 그 기준점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60%를 넘을 거다 이렇게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사실. 대개는 한 55%. 55에서 59. 뭐그 사이. 55% 플러스 마이너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예. 이쪽을 많이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예. 그 지난번 후보 경선 때 비하면은 엄청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40%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언제요? 2012년 선거. 12년대 할 때. 2012년에 누가 붙었어요? 문재인, 정세균, 손학규. 손학규, 김두관. 응. 네 분이 붙었잖아요. 난 그때 기억이 딱 그 단절이 되니까 감옥에 있어갖고. 이게 잘 안 나.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한 60.2%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예. 2002년 선거 이후 최고의 호남에서 민주당 출신 중에는 당내 경선 득표율입니다. 예. 2002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37.9%. 그렇게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고, 예. 2인자가 31.3이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때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07년도 정동영이 후보 될 때 정동영 46.7 호남에서 그다음 손학규 35.6. 그러네요. 이때 손학규가 됐어야 되는데. 정봉주가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과 싸우면서. 이재명 정동영 지지했고. 자, 이런 거 보면 진짜 이번에 압도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처음 첫 예. 번째는 문재인의 대세론의 강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첫 번째였고. 강도. 강도. 예. 두 번째는 이 후보가
과연 30%를 넘길 수 있느냐? 2위 후보. 예, 2위 후보가 30% 넘길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안희정, 이재명 둘 중에 누가 2등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였죠. 여기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한 게 강도는 어쨌든 뭐 이제 나도 얘기해도 그 결과가 이제 윈주코리아 이 그 기본 조사 데이터를 근거한 거니까 강도도 한 50대 중반. 네. 조금 올라가면 뭐 50 후반까지 가지만